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에 정치권에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공교육의 약화, 다시 말해서 부실화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교육의 어떤 그 현실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은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은 악순환으로 있어서 계속 부실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고 이런 계속 악순환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가장 대통령의 뜻은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실은 교실 내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뜻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첫 번째로 제시됐던 게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없애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이번에 사실 논란이 되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킬러 문항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논의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교육부하고도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교실에서의 교사의 교권의 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교권이 굉장히 많이 추락해서 교사들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그러한 문제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교실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육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실화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교육을 살려보자는 게 사실은 기본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제쳐놓고 지금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매돌인데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느냐, 이 지금 시기를 가지고 논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EBS에서 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중에 그 일타 강사라고 불려지는, 제가 선생님의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성함의 선생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본에 충실하고 우리가 이 킬러 문항이 아닌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전혀 동요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아마 저는 지나고 9월 달 모의고사가 시행되고 수능이 11월 달에 제대로 시행돼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킬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수능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환영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영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양금희 의원님 말씀이 맹세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누가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네.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또한 뭐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1, 2점 차이로 서열화되어서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이 대입 제도 자체, 이거 당연히 바꿔내야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5개월이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정제되지 않는 대통령의 지시와 이 대입 제도에 대한 돌출적인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 학생, 교육계 또 이런 사교육 시장 모든 것에 혼란을 줬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고 멘붕이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큰 분노감 같은 것들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공한 주체들이 누구인가?
하나를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는 지시, 돌출적인 그런 어떤 접근, 그리고 교육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주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교육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국민들의 책임 요구에 정말 겸손하고 또 솔직한 자세로 윤석열 정부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현님. 제가 좀 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반발한 그룹이 어디냐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킬러 문제들을 강의하는 일타 강사들과 그리고 거대화된 사교육 시장의 어떤 사기업들에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한 반발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일타 강사들이 그 우리의 교육 시장을 또 이렇게 왜곡하고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역에 가서 저희도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을 저도 예전에 교사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만나보고 또 저는 아이들 둘을 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대학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입시를 경험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당황한다고 얘기하시는 학부모보다는 사실 이런 킬러 문항이 없어져서 수능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수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부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치 공세로 쓰는 거지 실제로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 의원님이 만난 학부모들은 킬러 문항 배제를 환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허영 의원님은 어떤 목소리들 좀 듣고 계십니까?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런 그 학부모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다만 이 대학 입시라는 것은 초등학생서부터 12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나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고3은 지금 5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정말 애가 타고 피가 타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능의 출제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변화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5개월 만에. 5개월도 안 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어져서 조금 더 쉬운 수능을 바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입제도의 방향이 흔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흔들린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와 또 상위권 학생들도 지금 현 정부가 사실상은 뭐 수월성 교육 차원에 있어서 자사고, 국제고, 뭐 외고 같은 것들 뭐 존치하면서 그 학생들이 변별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장조차도 또 그 대상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예정된 그런 교육 제도 자체가 아주 갑작스러운 돌출 지시와 접근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 기회에 바꾸겠습니다. 아니면은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정적인 그런 어떤 국민들 메시지를 줘야 되지. 이걸 또 정치공사화 해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그걸 또 혼란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해서 또 야당 탓으로 돌리고 또 사교육 시장에 돌리고 책임을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그걸 엉뚱한 사람들에게 남 탓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하셨어요. 킬러 문항이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죠. 대통령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사실 이번에 부산 2030 엑스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가서 한 외교적인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 외에 모든 거는 다 대통령이 하시는 이런 뭐든지 다 이렇게 뭐랄까요 발목 잡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이런 지금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수능에서 사실 이렇게 킬러 문항이 등장한 시기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등장하게 된 계기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국어나 수학 문항 같은 데에서 이런 킬러 문항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의 풀이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봐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지어는 대학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 문제를 푸는데 나 10분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그 친구가 그 문제를 10분 동안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냐? 그게 아니고 수능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보통 그 한 문항당 주어지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풀어야 된다면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 배운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사실은 킬러 문항은 이렇게 풀면은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킬러 문항이 존재하기 전에도 수능은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킬러 문항이 없으면 변별력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나 아니면 이번에 수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문제로시 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이 사교육 시장에 가서 이러한 문제집을 만들고 그 문제집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고 그 킬러 문항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팔고 그걸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런 건 반드시 배제돼야 될 문제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계속 주장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해서 수능의 변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치르는데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먼저 이재명도 공약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공약한 거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약서를 찾아봤습니다. 네. 명확하게 왜냐하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여야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의 방향으로서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꼭 해내야 될 과제이지요.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공약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이재명 현 대표에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혼란은 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지시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그 지시에 무방비적인 그런 무책임한 소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공약한 거 맞는데요. 그 공약서를 뒤져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028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10년의 과제를 명시를 해가지고 공약 이행 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당장 5개월 앞에 남겨두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교육법에 4년 예고제가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입시 제도는 그만큼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수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028년부터 하겠다고 분명하게 공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애꿎저께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 탓하고 김기현 대표는 상대당인 이재명 대표 탓하고 지금 더 나아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20, 30년 전에 학원을 운영했던 야당 의원들 탓하는 그런 무책임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얘기 좀 충분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뭐 킬러 문항 하나 때문에 사실상은 이렇게 대학 입시 제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출제 난이도는 어려운 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순환되면서 한 해는 또 어렵고 하나는 쉽고
그리고 그 쉬운 해에도 쉬운 해 평점 기준을 가지고 다 입시를 가지 않겠습니까? 또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채점의 기준을 가지고 또 입시제도가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항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처럼 지금의 모든 대학 입시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고교 서열화와 또 그런 킬러 문항으로 한두 문제로 진학의 서열이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이러한 입시제도, 더 나아가서 공교육의 내실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개혁의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할까요? 제가 입시 제도를 4년 전에 공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허영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이거 입시 제도와 관련되어져서는 4년 전에 공고를 해야 사실은 고등학교에 3년 동안 교육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거는 사실은 입시 제도와 사실은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문제의 책임을 어떻게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당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그리고 않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거는 저희는 당연히 여당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혼란을 야기한다, 뭐 예를 들면은 교육 참사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 야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의원님. 지금 뭐 여당인 국힘 의원들 내에서도 네. 뭐 저쪽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계신 분들도 지금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을 만나보니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혼란을 시급하게 잠재워야 된다. 이런 말씀 실수로 하셨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의원들도 사실상은 굉장히 강남 지역의 시민들의 굉장히 큰 어필들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자당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도 그런 불만 어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야당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야당이 교육 참사 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 좀 겸허해지고 야당의 목소리도 듣는 그러한 어떤 좀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두 분께서 치열한 토론을 해주시고 계신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뭐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두 분께서 이 주제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양 의원님. 예.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저도 예전에 수험생을 둔 엄마였을 때 기도하러 다니고 또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자녀를 편안하게 마음을 잘 이렇게 가라앉힐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굉장히 글쎄 우리 교육이 6년, 3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의 교육을 마감하는 시험을 앞에 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 킬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안을 더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처럼 언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더 약한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차분하게 넘어간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학생 여러분, 저희도 우리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학생들과 아니면 학부모들과 고민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허영 의원님. 결국은 고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그런 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야기한 과정에 혹시라도 불법적이고 과도한 지시가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교육위원회 과정 속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혼란 야기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이제는 올해 대입 입시제도는 이러한 제도로 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들 정부가 이제 변하지 않는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야당은 그러한 명확한 제도의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하고 법에 규정한 그런 어떤 교육법상에 있어서의 필요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보여주시죠. 이번 주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예고에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바로 이어서 다음 날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과제를 제안하면서 그중 하나로 모든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서명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먼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또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동안에 상대 당에서 어떤 고성이 이어지고 또 자당에서는 박수를 치는 이런 상반된 모습이 이어지면서 어제가 김기현 대표 연설하는 동안에는 초등학생들도 방청에 와 있었는데 상당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시에 본회의장에 계셨을 테니까 좀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양금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김기현 대표의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고개를 돌려서 방청석을 몇 번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께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좀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할 때 국회의원의 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발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든 아니면 앞에 나서 대정부 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이런 발언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앉아서 한 문장이나 몇 마디 정도로 논박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저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김혜지 의원이 그 코이 물고기 얘기인 것처럼 다 같이 여야가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대정부 질문, 그리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른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하고 그다음에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어떤 제시카법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논박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잘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날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 동안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한 분이 뒤에서 이 사실은 대표 연설과 전혀 관계없는 문장과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의원 중에서 특정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구절이나 몇 구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내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논박하면서 뒤에서 고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허영 의원님. 이재명 당대표 연설 과정도 똑같은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네. 그때도 초등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사실상은 느꼈고요. 사실상 좀 부끄러웠습니다. 정치는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청의 자세이기도 하고 오히려 말을 강조하기보다 잘 들으면 오히려 존경받고 또 국민들의 말을 잘 들으면 국민들이 가졌던 고통과 민원이 스스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해보았거든요. 대표 연설 과정도 마찬가지고 대정부 질의 과정도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말하는 힘보다 잘 듣는 힘을 여야 의원들이 공히 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주변 의원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듣는 힘이 강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모두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서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무래도 두 분 모두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이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먼저 허영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삼권 분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에 규정된 특권입니다. 그것은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예전 군부 독재 시절에 불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그런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에 규정된 권리이지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도 삼권 분립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무자비한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발생을 좀 하고 있죠. 또 얼마 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속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은 한 나라의 중립성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당의 법률위원장 정도 되는 그런 시각과 자세로 국회 앞에서 체포동의안 이유서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 특정되지도 않고 범죄가 소명되지도 않는 야당 의원 20명을 거론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검찰 독재 정권의 이러한 체포 압력과 남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논란 속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정말 삼권 분립이 명확히 정립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국회로서의 국회상이 정립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논란은 필요 없는 논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 저 불체포 특권에 이번에 어제도 제가 내려놓는 걸 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전에 저희 의원들 개개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서명할 때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허영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허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고 그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사실은 이게 뭐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게 된 계기를 보면 영국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민주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정권에 반하는 발언을 했을 때에 또는 체포나 구금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체포나 구금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라는 건 뭐냐면 판사 앞에 가서 만약에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하겠다라고 했을 때 구속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만 판사가 구속을 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판사 앞에 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소명을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도 소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는 뭐 달아나거나 아니면은 뭐 범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증거를 은닉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소명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런 걸 논란을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야당에서 큰 주제로 정치 쟁점화가 된 계기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계기는 조국 장관의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이
우리 정권을 수사하지 말고 야당을 수사하라고 맡겨놓은 정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의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지금도 계속해서 민주당 내의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모든 문제들을 부정부패와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 등을 계속해가지고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검찰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죄가 없으면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기자들이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으면서 그럼 어떻게 그 방법을 실천할 건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질문을 기자들이 다른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김기현 당 대표께서 그러면 우리 서약식이라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언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 필요 없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방탄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당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아마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하신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혁신위원회가 띄워졌습니다. 근데 혁신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냐고 혁신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는 게 혁신이라고 한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점 등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하신 건데 다음번에라도 그 약속을 저는 개인적으로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 등을 가지고 논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여야가 이제 그 헌법을 수정하거나 지금 근데 헌법을 수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내려놓겠다. 그러시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정치 불신이 높은데. 예. 네,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허영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한 거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약한 거하고 뭐가 다르죠?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이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촉구하면 가서 실질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보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혁신안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둬야 된다는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시겠지만 그건 상당히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어디서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고 야고 혁신의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해라. 그렇지만 제대로 일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화답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내려놓고 말고가 혁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오도된 그런 인식들을 국민들에게 잘못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짧게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고 거기에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는 가장 지금 현재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뜨거운 토론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